평범한 사남매의 엄마 김유정 씨. 막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맞는 알바가 있는 것 같다. 재택 업무이다. 블로그 쓰기 하고 명언 올리기. 이런 것도 직업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자신을 서울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했다는 그녀. 그리고 학사가 법학과 학사가 있고 경제학 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뭐 스물 몇 개인지가 있고 그런 자격증이 쫙 있어요. 블로그 강의를 하고 어디 대학교 출강을 나가고 경력이 되게 아무튼 화려했어요. 저는 지난 16년간 4개의 학사학위와 30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해 왔는데요. 뿐 아니라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많은 양력을 쌓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 현재 월 3,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아, 월 3,200이면 연봉이 4억인데요? 자격증도 독서 논술 자격증, 소상공인 컨설턴트 뭐 많네요. 다양합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자녀도 많고 최대치를 벌어본 게 뭐 1,000만 원? 그 이상을 제가 못 벌었으니까 얘한테 배워서 이렇게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수십 개의 자격증, 월 수입 3,200만 원. 그녀의 대단한 이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연도가 대통령 선거였을 거예요 아마. 네,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을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컨설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한 정당의 청년부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그녀. 매일 그냥 출근하는 곳이 도당. 매일 청년부 대변으로 도당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성공한 컨설팅 전문가로 여러 인터넷 신문에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이야. 본인은 어쨌든 반포 자리에 그렇게 자리가 있고 사무실 강남에 테헤란로에 사무실이 있고 13명의 직원이 있고 누가 그런 거짓말 한다고 상상을 합니까? 아무 멋이 없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와, 이런 말 나오면 정말 또 불안한데요. 이 기업가 저한테 제안을 해요. 저는 이제 사업자가 없으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니까 그 남편 사업에 마케팅 지원을 해봐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와 30%의 보증금을 내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도맡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그녀. 나는 이렇게 다 지원을 해서 훌륭한 경영 지도사여서 떨어진 적이 없다. 서류 심사에서. 이게 현찰 이런 걸 다 더하니까 5억 정도가 되는 거죠. 5억이요? 5억? 근데 5억이라는 돈이 제 돈만이고 저희 남동생 그리고 친구가 있는데 국가 사업이고 2달 뒤에 주면 된다니까 그냥 8천만 원을 그냥 줬습니다. 그녀에게 일을 맡긴 사람은 유정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한정민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본인이 극장 대표이사 뭐 그런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는 한참 코로나 시절이어서 그것을 강연을 가지고 그런 어떤 무대 연출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았대요. 본인 소유의 극장에서 강연을 연극 무대처럼 꾸며 1,0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그녀. 지금 보시는 게 김상희가 직접 만들고 출연한 뮤직비디오라고 합니다. 재주가 많아요. 그녀의 이런 기획력에 감탄한 한 대표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음식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메타버스 앱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한번 판매를 해보자. 1억 2천을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약금이 1,200이었고 지금 계획을 줄 수 있어. 성공만 해. 1,200만 원을 먼저 지불했지만 진행은 더디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도 찍고 이런 것들을 좀 날 좀 보여줘라.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자기는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자기 바쁘대. 그게 말이 돼요?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여줘야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지만 일을 무사히 끝내려면 그녀에게 맞추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감날, 네, 마감날. 사업 계획서 줘 빨리 내가 올릴게. 그랬더니 뭐 자기가 가서 있다가 올리겠대요.
내일 토요일이고 오늘이 마감인데 무슨 그냥 나 안 된다. 결국 마감날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어서야 서류를 접수했다는 그녀. 토요일에 서류를 접수해요?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락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안 올라와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 그럼 나보고 대표이사인데 왜 사업자가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감 날짜를 지나기는 했지만 분명 서류를 접수했다는 증거 화면을 보내왔던 그녀. 알고 보니 메일 주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였던 겁니다. 세상에. 그런 메일 주소는 없대요. 개인적으로 메일로 보내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국가사업이어서. 수수료와 보증금 명목으로 총 5억을 건넸던 유정 씨와 지인들. 이번에도 그녀는 차일피일 기한을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 국가사업 지원을 6월인가 하고 2달 뒤에 나온다는 8월, 9월 날 나온다고 하는 게 자꾸 미뤄졌거든요. 결국은 12월까지 왔고 결국은 2월 6일까지 미뤄졌어요. 자금이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태원 사건 때문에 전체 그 관련된 사업들이 다 멈춘 상태예요. 지금 국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의회랑 이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지금 자제하는 편이라서 한 2주 정도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 확인했는데 늦어도 2월 6일까지는 서류 받아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편 서류요. 네. 늦어도 2월 6일 안까지 나온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유정 씨의 정부 지원금은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제가 신용보험 점수가 998점이었어요. 그 주식 대출 외에는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신용카드도 그 자동이체 연결되는 그 관리비나 통신비 외에는 잘 쓰지도 않고 사기로 인한 파산 신청인 거죠. 그래서 법토에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는 그녀. 유정 씨와 함께 그녀가 최근까지 일했다는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학원인가 봐요. 최근에는 어학원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실 곳곳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들. 와. 아니, 저건 마사지 침대 아니에요? 어학원 사업 관련해서는 기사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지인에게서 제공받은 외장 하드를 살펴보던 중 수상한 문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기사가 실린 언론사의 명단과 금액.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걔는 언론 나간 괴물이에요. 돈만 주면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기사를 다 써주니까. 이 기사들 전부 자기가 돈 내고 쓴 거예요. 돈을 대행하는 업체에 엄청 많이 냈어요. 그만큼 애가 포장이 된 거예요. 야, 수십 개나 된다는 그녀의 자격증도 검증이 필요한 상황. 저건 다 사실일까요? 모든 국가 자격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른 민간 자격증들도 확인해봤는데요. 모두 일정한 금액의 수강료만 내면 무리 없이 딸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야. 뿐만 아니라 그녀가 대표로 있는 협회에서는 협회비를 내면 총 42개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주식경영협회 관련해서 자격증 보내주셨잖아요. 네. 네네, 확인 결과 저희 부서에는 한국주식경영협회가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선생님. 기관 유형이 개인 사업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협회 자체가 저희 교육부랑 어떤 연관이 있다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격증을 발급해드리진 않습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는 건가요? 김 씨가 설립한 협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거나 아예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답변들. 그때 그녀의 과거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동안 교도소에서 산 것만 해도 5년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사기 전과로요. 성습적으로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6번째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맨 처음 사기로 들어갔던 사건이
중고나라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20대 초반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값을 받고 벽돌을 보내주는 사기 행각으로 첫 실형을 받았다는 그녀. 에? 벽돌이요? 예전에 저런 사기 많았습니다. 뭐 보내준다고 하고 박스 열어주면 벽돌 같은 거 나오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는 마스크 값을 받고 보내주지 않아 무려 50여 명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년 2개월의 징역형 받았네요. 이야. 아유, 참. 하지만 교도소에서 반성하기는커녕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까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그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먹잇감이었던 것 같네요. 몇 번씩 커피 쿠폰 같은 거를 보내주면서 잘 지내냐고 이제 하면서 연락을 해오길래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뭐 사건으로 인해서 서류를 하나 받은 이제 혜정 씨를 교도소에 가게 한 사건 당사자 박 씨로부터 아직 정리 안 된 돈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이 서류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하고 이제 왜냐면 걔가 법학을 공부를 했다 하니 언니 그거 별거 아니다 사건 번호 줘 이러더라고요. 평소 법학을 전공했다는 말을 자랑처럼 하고 다녔다는 그녀. 본인이 직접 박 씨와 연락해 해결해 보겠다고 했다는데요. 이야. 그런데 얼마 후 박 씨에게서 협박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본데 두고 보자. 좋게 말할 때 돈을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아유, 참. 급기야 가족들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말에 공포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낸 세월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그리고 막 벌벌벌 떠니까 자기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올라가라고. 너무 고맙다고 했죠. 그러나 잘 해결해 보겠다던 그녀의 해결 방법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어차피 갚아야 될 거 합의를 봐서 좋게 빨리 끝내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정말. 그랬더니 이제 뭐 몇 2, 3천이라도 마련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합의를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맞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혜정 씨가 더 이상 박 씨를 얽히기 싫은 마음을 이용한 거겠죠.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합의를 해보겠다며 혜정 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 합의금을 마련했다는 혜정 씨. 나중에 그 금액이 7, 8천으로 늘어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제 뭐 안 했을 건데 7, 8천이요? 갑자기 왜 돈이 늘어난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후 돈을 달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하, 이거 참. 한 달에 200만 원씩 10달이요? 아니, 편의점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달라고요? 혜정 씨에게 받아야 할 부채가 있다며 1인 시위를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 의문의 사람들. 하지만 혜정 씨는 전부 처음 듣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법인회사에 네. 제가 사내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제가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사내 이사를 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다. 뭔 소리 하고 있냐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그녀는 오히려 혜정 씨의 기억력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야, 언니가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내가 죽어도 안 했다. 그럼 그때 쟤는 안 했긴 이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연락해볼게 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나서도 협박 문자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용은 더 악랄해져 갔다는데요. 참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 안 한 문자인데 내가 이걸 왜 받아들고 있어야 되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여기서 합의 안 하면은 이때까지 준 돈도 다 물거품이 되고 언니는 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요. 급기야 혜정 씨가 일하는 곳으로 협박 전화를 걸어오기까지 했다는 이들. 결국 1년을 시달리다 돈을 요구했다는 박 씨 본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혜정 씨. 그런데 왜 전화했어? 작년에 합의한 거 있었죠. 무슨 합의를 해? 어떤 아줌마가 전화 와가지고, 응. 대변인이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응.
또 살리고 싶다고, 어? 응. 돈 1, 2천만 원 줄 테니까 그 합의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래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그 우리 변호사 만나가 이야기하고 그랬지. 왜? 아하. 혜정 씨에게 서류를 보낸 건 맞지만 그 후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는 박 씨. 그 상황을 모르는 혜정 씨를 이용해 김상희는 무려 1억이 넘는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했던 겁니다. 이야. 본인이 다 가져갔네요. 예. 나랑 통화했다. 통화했고 합의 안 한 거 알게 됐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까지 온 모든 연락이 다 네가 한 걸로 알게 됐고 그럼 내가 언니들 상대로 사기쳤단 말이가.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해라. 어이가 없네. 전화 끊어라. 뻔뻔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혜정 씨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씨는 물론 지금까지 혜정 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모든 사람이 김상희 한 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협박 전화 역시 김상희 본인 목소리였습니다. 다 열이면 10사람한테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김 맞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번호도 그 번호인 거 확인 다 경찰서에서 했고 근데 그때 당시엔 김가 생각 못한 거예요. 100% 못했어요. 자신들을 위하는 척 다가와 1인 다역이라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1억에 가까운 돈을 갈취했다는 그녀. 진짜 한마디 하고 싶다면 무슨 말 하시고 욕해도 돼요? 당연한 반응이죠. 저 같아도 욕부터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개떼지 사기 중독인 것 같아요 그냥. 직업이 망가집니다. 이 사람이 뭐 영어를 전공하면 자기 영어학원 차리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의사면 선생님 의학 강의 중국에 강의해요. 네, 맞춤형 사기. 과연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지금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거짓말을 할 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도 뭔가 이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완전히 몰입해 있어요, 그 역할에. 그래서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혼이 담긴 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맡은 역할에 과몰입해가며 점점 큰 사기꾼이 되었을 거란 그녀. 지가 이준석이랑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청년 부대변인 할 때 이준석이 당 대표였잖아요. 뭐 청소년위원회인가? 대학 때 청소년위원회에서 만나서 같이 국회도 들어가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정치권과의 인연은 그녀의 사기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었을 거라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 시장됐을 때 그때 오세훈 시장이 선거 캠프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난 후에 자기를 수행비서로 같이 데리고 있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가 거절했대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도 활동했다고 하고 주변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웬만한 대통령은 지가 다 이미지 메이킹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와, 저건 다 사실일까요? 저 당시 선거 캠프에서 컨설팅 자문위원으로 계셨던 분에게 물어봤는데 김상희라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자신의 SNS에 직접 입장을 올렸습니다. 어허. 누구보다 크고 화려한 날개를 달고 싶었던 그녀. 하지만 높이 날고 싶었던 만큼 추락은 비참했습니다. 지난 5월 청년 대변인 신분을 사칭해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이 된 그녀. 아, 결국 구속이 됐군요. 가족들은 그녀의 사기 행각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에서 왔는데요.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한번 때릴 것 같습니다. 네? 김씨 가족분 되시죠? 네? 아닙니다. 선생님 잠깐 한 말씀만 해주세요. 김씨 관련돼서 좀... 네, 저 뒤로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내 만날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녀의 지인들은 가족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하는데요. 걔 아빠가 자기 인생 악마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오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한다고
계속 돈을 뜯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돈 안 주면 집에 찾아와서 돌멩이 던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도 학을 뗐네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런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대학의 특성상 예술대학이다 보니까 뭐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대학생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었고요. 한 예술대학교의 영화학과 출신이라는 그녀. 대학 시절 2편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예대를 가면 음악이나 연기를 전공하는 애들 중에 잘 사는 부자들 있잖아요. 어느 날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누구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부자고 누구는 뭐 타고 다니는 갑부고 근데 지는 그러지 못하니까 아마 그때부터 사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주인공이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자기가 새로운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감독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과장해서 다가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쾌감을 느끼고 중독이 되면서 더 이제 많은 거짓말들을 꾸며내게 된 것으로 보여요. A급이 되고 싶었던 한 B급 인생의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 아무리 가면을 바꿨어도 맨 밑에 있는 얼굴은 그대로라는 걸 이번에는 꼭 가슴에 새기고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실화탐사대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1억 9천만 원의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억 9천만 원이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궁금하네요. 그 큰 돈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실화탐사. 경기도 여주에서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박수진 씨.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답니다. 너무 황당하고요. 저는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어디까지가 정답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관공서 일을 하는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세금 국세청 완납이 나와야지만 돈을 청구를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나라 공사여가지고. 근데 이제 자꾸 체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국세가. 분명히 내야 할 세금을 다 냈는데도 자꾸 세금이 체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금을 냈는데 체납됐다고요? 이상하네요. 이상해요. 어느 날은 이제 국세청 직원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나 체납이 왜 자꾸 생기는 거냐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받을 돈이 1억 9천만 원이라 그랬어요. 환급금이. 그 1억 9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7천이다. 국세청 직원 말로는 수진 씨에게 돌려받을 1억 9천만 원의 환급금이 있고 체납된 세금은 그 환급금에 붙은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국장이 이제 서류를 보내줘요. 국장이란 사람으로. 이거는 이렇게 처리가 돼서 환급 받으면 이 7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니 기다려라. 금방 해결된다. 심지어 국세청 직원은 수진 씨에게 1억 9천만 원을 환급받으면 수천만 원의 체납된 세금이 모두 사라지니 체납된 세금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연매출 6억 원이었던 회사는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졌답니다. 나는 받을 돈이 몇 억이면 뭐예요. 현재 10,000원도 없는데. 통장 보여드릴까요? 국세청. 딱 영원이네. 어떻게 영원이 될 수가 있지? 일단 잔액이 다 나가니까요. 9,800원이네. 아, 통장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법인 통장은 0원이고 네, 제 개인 통장. 9,800원이요? 네. 아이고.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친구 유미 씨에게 생활비를 빌린 적도 있다는 수진 씨.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급전에 이렇게 짜잘짜잘한 게 10만 원, 20만 원, 만 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은 그렇겠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는 유미 씨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답니다. 저는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큰 국가기관이 얘 완전 소상공인이잖아요. 솔직히 보면은 어떻게 이 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수진 씨의 1억 9천만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문서를 제가 10년 차예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거래처들도 그렇고 다 망가졌어요.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 왜냐면 거죠. 매일 내일이라니까. 그럼 저도 맨날 내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국세청이 그럴 리가 있냐? 네가 사기를 치는 거다. 수진 씨 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매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현재 상황까지 됐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누가 죽었다. 뭐 애가 유산됐다. 네? 뭐 전산이 망가졌다. 이야. 이게 실제 국세청 직원이 수진 씨에게 보냈다고 하는 그 문자 내역입니다. 빅모상을 당해서 어머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계셔서 아기가 아파서요? 혹시나 오늘은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을까?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하는 수진 씨. 아, 참. 그런데 그때 전화 왔나 봐요. 국세청일까요? 환급금 여보세요?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계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여질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 저녁 10시까지는 최대한 입금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아이고, 이거 돈 준다는 게 아니라 돈 달라는 전화네요. 어떤 전화였어요? 제가 카드론을 썼어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지금 온 가족이 다 빚잔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허무맹랑하게 받을 돈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완납증명서가 나오지가 않아서 대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저 진짜 막막해요. 내가 왜 국세청한테 이런 걸 당해야 되나. 그동안 수진 씨와 연락했던 사람들은 실제 국세청 직원이 맞는 걸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맞을까요? 첫 번째 직원 검색 결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없어요? 아이고. 두 번째 직원은 어떨까? 역시 없는 사람입니다.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동안 수진 씨와 제일 많은 대화를 나눴던 직원은 어떨까요? 있네요, 이분은. 저분이 아까 아이가 아프다고 했던 그분이죠?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직접 갔네요, 세무서. 이천 세무서입니다. 여보세요? 이천 세무서죠? 예. 혹시 정 선생님 되십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정 선생님의 아내분이 돌아가셨다. 아이가 사망했다. 뭐 형님께서는 변호사님인데 어떤 정보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정보는 예. 미혼이고 애도 없고 돈도 아이고. 없어요. 아무것도 혹시 없어요. 정으로 개명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대체 그동안 수진 씨에게 서류를 보내고 대화했던 사람들은 누구인 걸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5일 뒤 국세청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언급된 국세청 직원들은 관련이 없으며 서류들 또한 국세청의 정보와 다릅니다. 가짜군요. 저는 정말 국세청이 저한테 사기를 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국세청 직원이 내 1억 9천을 먹으려고 사기를 친다 생각을 해서 실화탐사대에다가도 제가 국세청이 저한테 이런다고 신고를 막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수진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세청을 고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뭐죠? 서류를 다 보내고 제가 연락을 하니까 그 권익위원회에서도 서류가 맞다. 이천 세무서 서류다. 근데 이상하다. 우선 와보셔라. 실물을 보시더니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요? 전부 다. 근데 거기에 문서에 보면 담당 공무원 이름도 안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엉성한 부분이 있어서
땅 세무서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이런 그 공문서를 발송을 한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라고 하고. 이야. 이게 다 가짜라고요? 담당자 이름이 없네요. 아,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겠어요. 대체 누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왜 그랬죠? 공무원이 뭐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런 게 아니라 세무사를 한번 의심을 해보셔라. 머리가 띵 한 거죠. 이 모든 일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수진 씨의 세무사 김미영 씨. 그녀에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중학교 때 같은 동창이고요. 중학교 동창이요? 네. 워낙 얌전하고 조용하고 똘똘하고. 4년 전 미영 씨를 우연히 만난 수진 씨는 그녀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근데 신방과를 갔다가 MBC PD 막내 PD가 무한도전 PD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MBC 무한도전 PD요? 현재는 MBC를 퇴사하고 세무사가 됐다는 겁니다. MBC PD에서 세무사까지 뭐 다재다능합니다. 예. 엄청 큰 법무법인이라는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고. 그리고 예를 들어 핸드폰 케이스가 BTS 진이 사인해 준 거라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얘 BTS 진 담당 세무사라고. BTS 진요? BTS 진 세무를 보고 있다고요? 이게 참...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어울렸고 수진 씨는 운영 중인 건설업체의 세무 업무를 미영 씨에게 맡겼습니다. 최근 국세청 환급금 사건으로 힘들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진 씨를 도와줬다는 미영 씨. 나 믿어. 조치를 취해야 돼. 정말 본인 일처럼 얘기했네요. 수진 씨는 그런 미영 씨를 의심할 수 없어 경찰서에 따로 사칭범 수사를 의뢰했답니다. 분명히 경찰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 사칭 10명을 찾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가 간 크게 자기 이름 핸드폰으로 개통을 해가지고 사칭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포 핸드폰일 가능성이 많으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런데 이틀 만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요? 금요일날 신고를 했는데 월요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잡았다고. 여보세요? 응. 나 지금 경찰서에 전화 받았거든? 응. 왜 얘기 안 했었어요? 너 내용 알고 있었다며? 어떤 내용? 사칭범? 나 응. 끝까지 너 믿고 싶었거든. 미안해, 진짜. 친구였나 봐요. 그러니까 다 너였던 거야? 지금 심장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온다. 결국 수진 씨는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세무사분이 범인인 거예요? 범인이네요. 다 자작극이었던 거예요. 자작극이었다고요,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거면 핸드폰 번호로 이제 연락을 하고요. 아닌 경우는 저랑 같이 있을 때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막 무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혼자 막 난리를 치다가 끊어요. 아니, 근데 그게 다 없는 전화죠. 그냥 혼자 받는 척하고 혼자 대답하고 한 거죠. 우와, 이게 말이 됩니까? 수진 씨의 말에 따르면 김미영 씨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인 척 행세를 하면서 수진 씨를 속여왔다는 겁니다. 이야. 근데 대화 속 사람들이 모두 김미영 씨였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얼마 동안 믿어오신 거예요, 그 친구는? 4년을 믿었죠. 저는 무조건 제 바보 같은 게 얘 말을 무조건 신뢰를 한 거예요.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다는 수진 씨. 공무원 사칭하고 공문서 위조하고 다 범죄입니다, 이거. 돌이켜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미영 씨가 세금을 대신 내줬다면서 수진 씨에게 돈을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그 돈이 총 1억여 원이라는 겁니다. 세무사가 세금 대납을 해준다고 저희한테 돈을 걷어갔어요. 내가 대납을 했어! 하고서 입금한 내역표를 보내줘요. 그럼 저는 그냥 고마운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가산세 내는 게 아깝잖아. 내가 나 통장에 돈 있어서 먼저 내버렸어. 늘 절세해주겠다고 얘기하죠. 그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 절세 미인이었어요. 세무사가 세금을 대납해주는 게 가능합니까? 불법이고요. 세무사법 위반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진짜 납부해준 거랑 이런 거 다 빼면 피해 금액은 5,200 정도 돼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을 거. 돈이 목적이었으면 저라면 고작 5천만 원 때문에 4년이란 시간을 끌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묻고 싶어요. 작은 기업체지만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다짐은 친구의 거짓말로 인해 무너진 상황. 수진 씨는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을 한 적도 있답니다. 아이고. 와이프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어떻게든 좀 키워보자. 우리도 좀 땅도 사고 창고하고 사무실도 짓고, 원래는 사실 둘째도 계획이 저희가 몇 번이나 있었고 중간중간 유산도 몇 번 됐고. 화목했던 부부의 일상은 깨져버렸고 그 여파는 수진 씨 부부의 아이한테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언어 발달이 좀 늦은 친구인데 저녁마다 신랑이랑 저랑 큰 소리가 나니까 다투고 뭐 이러니까. 애가 나중에는 그렇죠. 이제 약간 소아우울증 같이 아유, 우울증이 왔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 수상한 미영 씨의 행적들. 그녀는 정말 세무사가 맞는 걸까? 김미영 씨가 현재 소속돼 있다고 주장하는 경기도에 있는 한 세무법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MBC 촬영팀인데요. 저희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기 대표 세무사라고 들어가지고요. 이분인데 혹시 사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그 남자분이에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여기 대표 세무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진 들고 왔거든요. 명함도 있고 해서. 혹시 선생님 대표 세무사신가요? 아이고. 얼굴 한번 보시죠. 네. 얼굴 자꾸 이런 거 아닌데. 아이고야, 아닌갑네요. 명함도 우리가 대부분 이 명함 안 쓰거든요. 취재 결과 김미영 씨는 이곳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하. 제작진이 뭔가 잘못 찾아간 건 아니겠죠? 명함 주소는 똑같아요.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너 뭐야? 너 세무사 맞아? 어디서 이런 거야? 나? 나 소속은 그쪽이 맞아. 너가 알고 있는. 회사는 한 번도 너한테 맡긴 적이 없다고 하던데? 너라는 사람이 없대. 지점이 판교 쪽에 하나가 더 있다가 분당은 따로야. 제작진 확인 결과 경기도 판교 쪽에는 동일한 세무법인의 지점은 없었습니다. 그냥 술술 나오네요. 예. 혹시 다른 세무법인에서는 김미영 씨를 알고 있지 않을까? 법인의 여자 세무사는 전국 지점에 그런 이름이 없어요. 전국 지점 전체에도? 네네. 그녀는 정말 세무사가 맞는 걸까? 세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등록을 해야지만 세무 업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세무사회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분은 저희 세무사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MBC에 입사해 무한도전 PD로 근무했다는 미영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MBC 인사팀에 확인해봤습니다. 그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1988년생의 채용 사실을 좀 알아보러 왔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죠.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 중 한 분일까요? 지금 동명이인인 분들은 좀 몇 분 검색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정보로는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MBC 직원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혹시 다른 방법으로 무한도전 팀에 근무했던 것은 아닐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이 이제 PD님이 근무하실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예.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분. 전혀 처음 보신 겁니까? 네, 처음 봤어요. 예. 김미영 씨가 근무했을 당시 실제 막내 PD였던 사람은 그녀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분이 이제 선배님이 근무하실 때 막내 PD로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진을? 언제죠? 그러면 시기가 2010년에서 12년 사이요. 10년 사이. 예. 같은 막내 PD면 기억하세요, 빨리. 그때 제 무한도전 있었을 텐데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미영 씨는 MBC에 입사한 적도 무한도전 PD로 근무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2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건 사실일까? 대학교 신방과 네네. 08학번 중에서 1988년생 혹시 아시지에서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전과생이나 편입생들도 많이 아는 편인데 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88년생 분 중에 해당 성함에 저희 학부생은 없는 걸로는 확인이 되긴 해서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이네요. 대학교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친구들에게 본인을 방탄소년단 진의 세무사라면서 자랑했었는데요. 취재 결과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존에 알려져 있는 리플리 증후군과는 유사한 면들이 많아요. 어떤 본인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거, 아니면 자기 자신이 꿈꾸던 그런 어떤 존재, 나의 뭐 어떤 직업, 나의 배경, 나의 가족사 이런 것들까지도 자기가 꿈꾸던 것들로 다 좀 채우고자 하는, 한편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의 어떤 소설 같은 것들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녀는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들을 했을까요? 김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MBC PD이신 건 맞아요? 네. 일하셨어요? 제가 지금 왜 MBC PD예요? 그 전에 일하신 건 맞아요? 네. 그 내일 뵙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요 다? 간단한 것만 확인 부탁드리려고요. 네. 는 맞으세요? 세무사는 맞으세요? 네. 세무사가 맞다고 하네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신 거고요. 경찰서에도 제출했어요. 자료는 다. 내일 그러지 마시고 오늘 잠깐 뵙죠. 그 친구에 대한 예의로 내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그냥 그쪽으로 할까요 그러면? 세무사가 맞나요? 이제 저희도 헷갈리시죠? 그런데 진짜 미안한데 나 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진짜. 내가 그 나가면 나 진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몰라. 아무도 이런 걸. 너 이 사건 안 터졌으면 나 이거 지금도 해결 안 됐어. 그냥 너는 나를 기만한 거야.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는데 이게 방송되고 다 밝혀져 버리면 지금 내가 벌려놓은 것들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 그러면 제작진은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러 번 시도 끝에 전화를 받으셨고요. MBC에 직접 오겠다고 하셨대요. 제작진과 만나기로 한 당일. 야, 꼭 왔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끝내 제작진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친한 동창 사이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격 사칭이라든가 문서 위조죄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범하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게 보이고요. 또 어떤 그것이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징역형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게 밖에 나갈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절차와 고소인이 억울하지 않게끔 형식을 준수해서 명확하게 수사해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파요. 얘가 더 큰 거짓말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기 전에 제가 친구를 멈추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